안녕하세요. 시알국어 양혜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수능특강 인문 7번 지문,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가지고 그 지문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독서 실전 접근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주고자 합니다. 혹시 이 방법을 이미 익힌 학생이라면 이 강의를 굳이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전 접근법을 충분히 익히지 못했거나 혼동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 강의를 한 번 더 보고 확실하게 내용을 정리해 두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독서 실전 접근법 처음에 지문과 문제 중에서 뭘부터 봅니까? 문제부터 보죠. 문제부터.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면서 이 문제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구나. 이 문제가 몇 줄과 문맥의 문장의 문맥을 찾는 문제구나. 이 문제는 보기를 개념을 제시문과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려는 문제이구나. 이 문제는 어휘 문제이구나. 등등 이런 유형을 파악하고요. 그 유형의 특징에 따라서 푸는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멘탈의 보호에 유리하고 시간 아끼는 데에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는 데는요. 4문제, 5문제를 정할 때 한 10초 내지 15초 정도 시간을 들여서 파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순서를 정한 다음에 자연적인 순서 1, 2, 3, 4 이런 순서를 푸는 게 아니라 4번 어휘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에 있는 내용 일치나 이런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3번의 문맥 문제나 그 다음에 보기 문제를 마지막에 푸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자연적인 순서를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자,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시문을 읽는데요. 제시문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이 좋냐면요. 문단별로 끊어 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적게는 4문단에서 한 6개 문단까지 나오는데 이 문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을 때 머릿속에는 정보량이 과다하게 들어오게 되죠. 최근에 수능 독서 지문처럼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혹은 복잡한 내용이 나올 때 그걸 다 기억한다는 건 천재 아니면 머리가 지나치게 비상해서 약간 돌아버린 사람 정도 있겠죠. 자,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은 한 문단, 2문단 이상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2문단 정도 아니면 한 문단 정도씩 끊어 읽으면서 한 문단씩에 나오는 그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있을 때 아직은 뇌가 넘치질 않죠. 그 뇌 속의 정보량, 관리 가능하죠. 그 관리 가능한 정보량을 가지고 선지 문제들을 체크해 두면 훨씬 더 머리가 가벼울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문단별 끊어읽기를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혹시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이제 수능 독서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반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독서 문제를 풀 때에는 지금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문 이해, 지문 읽기 부분과 문제풀이 부분 두 가지를 나누어서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지문 읽기의 방법과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은 선생님이 오늘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클립의 주제는요. 자, 문제 순서를 정하고 문제 유형을 파악해서 문제 푸는 순서, 자, 문제풀이의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문제풀이 순서와 방법들을 익힌 다음에 그다음 단락별로 지문 읽기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클립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 유형부터 살피면서 문제 푸는 순서를 선생님이 어떻게 실제 정하는지를 잘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문을 볼까요? 자, 문제를 살펴볼까요? 5문제가 있습니다. 첫 단락을 보기 전에 먼저 1번을 볼게요. 1번을 딱 문제를 보아하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라고 써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철학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철학 지문 문제인데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게시문을 딱 보니까 이 문단에 딱 걸려 있음을 알 수 있나요? 이 문제는 이 문단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는 개념에 대한 문맥을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구나. 개념 문맥 이해 문제입니다. 자, 이 문단을 확인해보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1, 2문단 정도 읽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1, 2문단을 읽었을 때 이 보기의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중에 해결되는 게 있을 수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일단, 자, 선생님이 먼저 읽어보니까 1, 2문단에서 해결될 수 있는 선지는, 자,
선지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에 문장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요. 아, 내가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키워드가 되겠네요. 여기 보면 고통이 나옵니다. 1, 2분단에서 알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신체, 자, 니은의 보기의 핵심어는 신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핵심어를 집어넣고 1, 2분단 대략 뒤져보면 신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체가 나오지 않고요. 뒤에 가서 오문단에 신체가 들어있음을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디귿 가볼게요. 자, 키워드가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한 말은 거짓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논하고 있네요. 자, 다른 사람 말에 대한 거짓의 여부의 문제는 제시문의 이문단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거짓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행동이 아니다. 자, 여기서 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1, 2문단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리을의 마음은 뇌의 작용이다. 이 지문요 쭉 뒤져보면 안 나오고요. 마지막에 여기 마음은 자, 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마지막 5문단에 나옵니다. 문제 1번은 2문단에 주로 출제가 되고 연결되지만 중간중간 단락을 읽어가면서 끊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입글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죠. 보통 이런 문제는 문제 유형이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 수밖에 없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선지의 주어를 먼저 보고요. 그 주어를 찍어 놓은다면 그 주어가 대략 몇 문단에서, 대시문의 몇 문단에서 언급되는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1문단부터 전체 끝까지 연관되는 범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이 지문에 이 선지 문제 2번에 선지를 보게 되면 자, 주어를 체크해보면 그 위치를 알 수 있는데요. 선지 1번의 유아론자는요. 앞에 1문단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저 뒤에 가서 5문단에 자, 5문단의 유아론 여기 나오네요. 그쵸? 그다음 행동주의자 역시 자, 여기 행동주의자 여기 나옵니다. 행동주의자 이렇게 해서 여기 역시 5문단에 나오고요. 인식론적 회의론자 역시 여기 5문단에 나오고요. 행동주의 역시 5문단에 나오는 거죠. 귀납의 문제 해결은요. 여기 귀납의 문제 해결은 여기 4문단 귀납의 문제 해결 여기 4문단에 나옵니다. 귀납의 문제 해결. 자, 이런 식으로 문제 2번의 내용을 지필일지 문제가 제시문의 1문단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4, 5문단에 그 위치가 몰려있음을 알 수 있네요. 이런 것도 위치가 어딘가를 눈썰미를 빨리빨리 눈을 돌려 동원해서 제시문 선지의 주어를 확인해 본 다음에 위치가 어디인가를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문제 풀 때 어디 부분에서 풀지에 대해서 미리 선 정보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주어를 먼저 확인해서 제시문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대략적으로 확인해 준다. 그런 문제 풀 때 훨씬 시간을 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자, 3번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서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문제. 자, 여러분 기억 디귿, 니은 디귿이 어디 있습니까? 자, 3문단이에요. 3문단에. 여기 위치가 지금 이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잠깐 이쪽에 가볼까요? 자, 기억 디귿, 기억 니은 디귿이 3문단이 있습니다. 자, 3문단에 보시면요. 여기 쭉 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보면 기억, 니은, 딩 여기 있죠? 이 문제는 3문단의 문맥을 찾아서 연결시키는 문제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억, 니은, 디귿의 문맥 근처의 핵심어를 찾아서 반드시 동그라미나 네모 표시를 해서 선지를 고를 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풀면 문제를 훨씬 더 3문단 안에서만 풀기 때문에 정보량을 과하게 이렇게 오버하지 않고 우리가 뇌의 정보량을 관리하면서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자, 4번은 A2의 예를 들라고 묻고 있네요. 자, 보통 이런 문제는 제시문의 밑줄근 A, B, C, D의 문맥을 확인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보통 이런 문제는 밑줄근 문장 제시문에 각각 어느 문단에 있는지를 위치를 확인하고 각각 문장을 읽는 자, A가 1문단에 있음을 알 수 있죠. 1문단 읽고 나서 선지 1번은 OX 하고요. 그 다음에 3문단에 B가 있네요. 3문단에 B가 있으면 성공한 유비는 중 B를 3문단에 읽고 나서 선지 2번은 OX 하고요. 또 D도, 자, C도 3문단에 있고 D도 3문단에 있습니다. 자, 그럼 3문단을 자, 읽었을 때 C, D, E 세 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3문단 읽고 나서 3, 4, 선지 2, 3, 4 각각 OX를 하게 되면 그만큼 판단이 빨리 되겠죠. 만약에 그래서
1, 2, 3, 4번, 즉 1문단과 3문단 읽었을 때 정답이 나온다고 한다면 굳이 5번은 볼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은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해라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골치가 아프죠. 이런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이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학생들의 머리를 쥐어뜯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빨리 풀려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적당한 시간을 들여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끝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푸는 습관을 기른다면 선지를 판단할 때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석적인 전략적인 접근을 선생님은 권하는 바입니다. 어떤 학생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 빨리 찍는 방법 없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찍습니까? 이런 문제를. 연필 굴리기요? 그건 불가능하죠. 자, 흐름을 이해하고 보기와 제시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핵심을 짚어낸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푸느냐? 자,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은요, 보기와 제시문에 보기에도 개념이 있고 제시문에도 개념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맨 마지막에 풉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잘 이해한 상태에서 풀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마지막에 푼다는 사실을 적게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기에 나오는 개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의 개념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파악이 대략 됐고요. 제시문의 개념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이고, 자, 보기를 한번 후딱 읽어보면 쭉 보기에도 그런데 접속에 있는 문장이 중요하죠. 자, 철학자들이 말하는 좀비는 어떤 좀비냐면 바로 철학적 좀비가 주인공이 되겠네요. 자, 이 대상이 있고요. 대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속성이 무엇인지도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학생은 대략 체크만 해놓고 여기 있는 문장, 이 대상 개념의 중요한 속성이나 본질이 무엇인지를 체크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드는데요. 자, 이런 학생은 거의 망가집니다. 속성을 체크해라. 아시겠어요? 속성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어떻게 체크되는지. 자, 철학적 좀비는 좀비가 아닌 사람과 겉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겉모습은 좀비 아닌 사람과 똑같대요. 그렇지만 마음이 있다는 걸 의심해. 마음이 없다고, 자, 마음이 없다고 여겨진 존재. 마음은 없다. 이런 얘기죠.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마음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게 철학적인 좀비입니다. 자, 그게 중심 개념과 속성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선지에 가서 제시문 가기 전에 제시문 아까 읽어봤으니까 자, 제시문에서 막 뒤지 말고 이제 선지를 먼저 가서 선지의 주어나 핵심어를 체크하고요. 그 선지 핵심을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그거를 제시문의 개념을 연결시켜서 보기와 과연 똑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의 핵심어나 주어를 체크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지 1번은 5문단의 행동주의자 나오죠. 아까 행동주의자 여기 나왔었습니다. 행동주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선지 2번은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생긴다. 이건 2문단에 나왔었죠. 그리고 3번에 좀비가 아닌 사람, 다른 사람 마음 문제에 따르면 이것도 역시 2문단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선지 4번은 로봇이란 단어가 핵심으로 튀어나오네요. 로봇은 역시 2문단에 튀어나온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선지 5번은 철학적 좀비가 있다면 유비논증이다. 유비논증이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유비논증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여기 3문단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확인하면서 비교하는 방법으로 하나씩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순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검토할 수 없고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개념적인 차원에서 문제 유형을 설명하고 자, 문제 푸는 순서를 여러분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설명을 한 거고요. 여러분 실전에서 풀 때는 이런 유형에 대한 연습과 또 선지 체크하는 방법 훈련이 되어서 이것이 빨리빨리 한 15초, 20초 아무리 오래 걸려도 30초 이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 이 방법이 유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자, 이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여기 5문제 문제 푸는 순서를 한 번 더 최종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문맥 문제였죠. 앞에 1, 2문단에서 먼저 보기의 선지가 몇 개 이렇게 해결됐었죠. 그래서 문제 1번은
앞에 부분 읽을 때 1, 2문단 읽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따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보기의 기억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기의 디귿을 지운 다음에 나머지 니은과 리을은 나머지 5문단 읽을 때 해결되는 방식으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자,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앞에 문단이 아니라 마지막 4, 5문단에 해결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 끝부분 끊어 읽을 때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2번의 순서가 뒤로 밀리게 되겠네요. 그리고 3번은 자, 기억, 니은, 디귿이 3문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두 번째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4, 5번은요. 4번은 ABCD를 푸는데 ABCD가 1, 3, 5문단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시문 문단 읽을 때 그 위치를 확인해서 하나씩 선지를 지어가야 되겠고요. 자, 5번은 마지막 문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문제 푸는 순서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1번을 먼저 풀고, 1번을 먼저 풀고, 자, 3번과 4번은 중간에 풀고요. 그 다음에 2번을 풀고, 마지막 5번을 푸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자연적인 순서가 조금, 다르죠? 자, 1, 2, 3, 4가 아니라 1, 3, 4, 2, 5 이렇게 순서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 푸는 순서를 재조정함을 통해서 우리 어떤 하나의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문제의 순서를 다시 정해서 푸는 것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걸 통해서 시간을 1분이라도 아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멘탈도 보호할 수 있고요. 자,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량, 자, 내외 과부하 정보량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멘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멘탈이 보호되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머리가 투명해지고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한 개라도 더, 2점이라도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2점 별거 아니라고요? 무슨 이런 그런 한심한 소리를 하십니까? 1점, 2점은 어딥니까? 그게 어딥니까? 등급과 당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2점 때문에 한 학교를 붙고 떨어지고 하는 사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 명심해 두시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문제를 풀 때 연습하고, 숙제할 때 연습하고, 실전 모의고사 풀 때마다 집중해서 훈련하시기를 정말 간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말 꼭 명심하시고, 문제 풀 때 연습을 해서 이 방식을 완전하게 익히도록 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수능 국어 1등급과 만점을 향해 맞는 그날까지 선생님 여러분을 무지무지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